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를 맞이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20분 동안 이 기본적인 이견을 발표하고 40분가량 기자들의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두고 야당은 물론 전면적 비판인데 우파 농객으로 자처하는 유력한 언론인 출신의 유튜버인 어떤 분은 12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주 맹폭을 했어요. 기자회견 그 자체를. 그 결론은 검찰에 의한 검찰공화국이다. 국정 비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기자회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야당보다도 아주 더 심하게 완전 부정해버린 것인데, 물론 철인 정치 시대 같으면 그 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플라톤 불러내고 소크라테스 불러내고 그리고 공자, 맹자, 묵자, 노자, 예수, 그리스도, 부처 불러내가 그들이 말한 어록과 행적 그대로 해서 이렇게 청정하고 깨끗하고 국민을 100% 위하고 그런 가운데 지도자가 나오고 그 지도자를 이렇게 옹위하는 세력들도 그렇게 깨끗하고 청정하며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도 깨끗하고 청정하다. 이런 시대는 역사적으로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데, 그래서 그런 비평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납득 안 가고 좀 언짢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치를 쭉 한 사람인데 무슨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 수준에 도저히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느냐, 총평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로소 이 대통령학의 이 학습을 좀 충실해 가고 있다.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선거를 통한 것이고, 그 선거는 선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민심의 풍경계를 잘 인식 터득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그 육공화국 들어와서 대체로 그런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만은 검찰총장에서 바로 직행했기 때문에 지난 100일 동안에 이게 검사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것이 결국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모든 것은 국민 속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그리고 조직, 정책, 소통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살펴보겠다. 그 인사 실패에 대해서는 검증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은 폐기했다. 그리고 앞으로 집값 안정에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이며 교육, 노동, 그리고 연금 개혁에 매진하겠다. 한미 안보는 강화하는 틀을 지금 복구했고, 그리하여 모든 것은 국민의 숨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여서 시책을 펴나가겠다. 일단 윤 대통령의 그런 말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검찰총장에서 직행해서 취임하고 백날이 된 이 마당에 일단 국민의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겠다. 이런 정도 본인이 내심에서 우러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굉장한 대통령학을 상당히 학습한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참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 100일째의 지지율이 30%, 아마 어제 기자회견으로 주말이나 내주 초에 조금 더 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준석 사태의 향방에도 좀 걸려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요 30%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육공화국 아래 역대 대통령 가운데 100일째의 가장 낮은 지지율인데, 이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아졌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윤 대통령에게 다시 살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뭐 도어 스태핑, 자꾸 영어로 쓰는 게 좀 거슬리는데, 자, 그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 두 마디 꼭지, 두 마디 말이 지지율을 급락시키는 이 단초가 됐다. 요거 윤 대통령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 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한 달 전이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근데 그 어조가 손을 이렇게 손사래에 치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손사래를 안 쳐도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래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 화면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 신경 안 써 이런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 송옥열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낙마했을 때 네 번째 낙마였는데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기를 기자들이 계속 장관급 낙마가 계속되는데 어찌 생각하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무슨 소리? 앞에 정권하고 비교를 해봐. 우리 정권의 장관들이 훨씬 우수한데 요거를 앞에 정권하고 비교해봐라. 내가 지금 임명한 장관들이 훨씬 우수하다. 그 말을 할 때도 손살에 치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기자들에게 삿대질 하듯이 뭘 모르고 그따위 질문을 하느냐. 앞에 정권하고 비교해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도록 이게 국민들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 딱 두 꼭지예요. 이게 구체적 정책의 실패, 지금 드러난 거 없습니다. 드러난 거 없어요. 앞에 말씀드린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탈원전 폐기하고 한미 강화하고 그다음에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도 지금 매진하려고 그러고 규제도 많이 풀고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기 실패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몇 마디 동작과 말 때문에 이게 국민의 이 마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상당부분 낙인이 찍혀져 버렸다. 요게 지지율 하락에 아주 감정적 동인이 된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철저하게 대단히 억울할 겁니다. 대단히 억울할 겁니다. 억울하면 속으로 우세요. 뭐 대통령께서 혼자 딱 집무실에 문 걸어 잠그고 울면 또 어떻습니까? 한번 울어보세요. 근데 그게 민심이다, 그게.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고 국민 속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하는 이 말을 민심으로 고쳐서 쓰세요. 국민보다도 국민의 마음이 민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민심을 읽고 민심이 원하는 대로 때로 그 민심이 도저히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정면으로 대결하십시오. 정면으로. 그렇지 않다면 그 민심에 굴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정책의 실패도 없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근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게 비판론자들이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공화국. 이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이복현 부장검사를 임명한 데서 촉발된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때 경향신문에 보도됐던 그걸 집에 따로 도는데 찾질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만은 13명인가 요렇게 바둑판보다 좀 큰 사진 밑에다가 그 자리 이름을 적어. 예를 들면 맨 첫째가 한동훈 법무장관, 이동훈 노건 법무차관, 뭐 인사처장 누구, 금융감독원장 누구 이렇게 12명인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건설교통부 장관 원희룡, 통일부 장관 권영세, 그리고 원내대표 권성동, 그리고 보훈처장 반민식, 요거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요걸 빼버리면 8명인가 남는데 그중에 또 둘은 법무부 장차관은 검사 아닌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대체로 관행상 검사 출신이 하는데
그 두 사람까지 넣어가 12명을 만들어 놔. 그럼 그걸 빼버리면 절반밖에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통령 부속실장이 검찰총장 할 때 뭐 사무국장 한 사람이고 그 밑에 수발을 들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민망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부속실에 그 실장과 행정관이 있었다. 요까지 또 포함해가 이게 검찰공화국이다. 이게 이제 누명이에요, 누명. 근데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대책을 전혀 하지 못했어. 거기 대변인이 나와가 그 신문 쳐들어가지고 전부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임명된 자리가 이만큼 많은데 일부 그걸 가지고 검찰공화국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팀이 아주 불실했다. 그 장관 낙마 숫자도 많은 게 아니죠. 자, 그러면 그 국민의 민심,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적폐 수사에 아주 칼날을 휘두르 가지고 쾌도 남마식으로 그 전 정권 수사에 이런 업적을 보아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문재인, 박근혜 때보다도 뭔가 다를 것이다. 오류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에도 실패가 전혀 없다. 한 사람도 낙마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없기를 바란다. 검찰공화국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낙마하고 다섯 번째 교육부 장관도 취임하자마자 낙마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게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인적 쇄신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이유로 무더기로 사람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정권 정식으로 출범하고 이제 3개월을 채 넘긴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는데도 누구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거기 현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면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대통령 민심에 따라야 합니다. 3개월이 됐건 4개월이 됐건 이게 교체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 무능무의한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건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윤 대통령 어떻습니까? 검사로, 중앙지검장으로, 그리고 검찰총장을 할 때보다도 이게 자신을 향해서 이런저런 주문들이 있고, 뭐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비판의 소리가 왕왕거리고,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뭐 내가 매를 맞고 있거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쩔 수 없는 자리입니다. 모든 국민이 완전하기를 바라고 실수 없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국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출근길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은 계속한다.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을 그만두라고 나한테 조언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계속 해야 됩니다. 아니, 문재인, 박근혜 시대, 특별히 그 두 대통령 시대, 그 이전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두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구중궁궐에 앉아가지고 무슨 짓을 그 안에서 했는지 우리 국민은 모르잖아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민망한 얘기지만 그 당시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대통령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울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 앞에 늘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어 스태핑 그만하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서 앞에 말씀드린 뭐 장관 낙마 수가 많지 않으냐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내가 기자실에 내려가서 얘기하겠다.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처럼
국정 전반에 대해서 복합적인 기자회견 그거는 가끔 하고 사안별로 현안별로 그날 그때 일어나는 일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출근길 약식회견 대신에 나 기자실에 가서 얘기하겠다. 꼭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참모들 의견을 듣고 가서 머리를 딱 정제해가지고 그리고 자세를 오늘도 나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라는 거 아까 민심으로 고쳐라 그랬죠. 민심을 생각하고 민심을 위해서 내가 요 기자회견장에 간다. 요런 마음먹이로 딱 간다면 왜 그런 걸 질문을 해? 왜 기분 나쁜 질문을 해? 가령 이렇게 느껴지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주 도어 스태핑도 물론 하고 자주 기자실에 가서 그 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단발의 주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은 장담컨대 문재인 박근혜보다도 훨씬 그 탁월한 능력을 잠재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을 갖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